안녕하세요. 몸튼튼 뇌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어르신들의 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엄지발가락 쪽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때 다리가 들어 올려져야 넘어지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같이 나눠봤고요. 오늘은요, 우리 발의 내반과 외반입니다. 우리 발이 있으면요, 엄지를 들 수도 있고 새끼발가락 쪽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발이 내리고 올리고는 신경을 쓰시는데 엄지 쪽, 외쪽 이거는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발을 보면요, 새끼발가락 쪽이 유독 눌려 계신 분들이 있고요. 발 뒤꿈치 쪽에서도 한쪽이 약간 찌그러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발의 지금 균형 상태가 맞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손처럼 발도 많은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뼈가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요, 활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손이 뇌라고 말하잖아요. 손을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뇌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거하고 똑같이 발에도 손가락 뼈처럼 다양한 뼈가 있다는 거, 우리 발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발에 가려서 감추어져서 잘 몰랐던 우리 발의 외반과 내반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의 내반입니다. 엄지 쪽을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만들어내는 근육은요, 후경골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경골근을 말하면서 후경골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후경골근은 종아리 뒤쪽, 가자믹은 뒤에 붙어 있어요. 뒤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의 발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경골근의 약화는요, 우리 발의 아치를 무너지게 합니다. 평평한 발이 되면요,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는 게 작아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발에 아치가 있어서 위에서 콱 누르면 막아주고 콱 누르면 막아주고 해야 되는데 콱 눌러도 막아주지 못하겠고 이게 평평해져 버린다면 충격이 왔을 때 막아주는 게 적어서 외부로부터의 자극 혹은 나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종아리 뒤쪽 깊숙이 들어있는 이 후경골근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럼 이 후경골근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후경골근이 약해지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비골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봤을 때 남들보다 나는 이 뼈가 좀 튀어나와 있는 것 같네 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후경골근의 약화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친구들이 혹시 같이 계시거나 가족들이 있다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다리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뼈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영상 보시고요. 저와 함께 운동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후경골근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력 검사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을 내측으로 하려고 하는 느낌이 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느낌은 있지만 발목을 동작을 할 수 없다면 1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요. 다리를 편안하게 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2단계입니다. 편안하게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려서 내반할 수 있다면 이것은 3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4, 5단계가 되겠죠. 3단계 동작에서 반대쪽으로 저항을 주었을 때도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은 4, 5단계가 됩니다.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 올려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혼자 하고 계시다면 잡아줄 때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20초 버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 동작을 하시는 동안 발 안쪽, 위쪽이나 혹은 종아리 뒤쪽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후경골근에 약화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의 근력 상태 어느 단계신가요? 네, 나의 근력이 약하다고 느끼신다면 강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경골근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종아리 근육과 같이 갑니다. 비복근과 가자미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두 큰 근육에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에서 또 특히 통증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달리기 할 일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후경골근은요, 우리가 체중을 지지할 때 너무나 안쪽으로만 체중이 지나치게 과중되지 않도록 외측으로 분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의 중간 부분에 체중을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요. 우리 뒷종아리 근육과 함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경골근은요, 30에서 40도 정도의 운동 범위를 갖습니다. 또한 우리가 울퉁불퉁한 면을 걷거나 달리기 하시다 보면 이 후경골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후경골근은 후경골근 혼자만이 아니고요. 우리 뒷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 나빠지면 같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후경골근에 문제가 생기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킬레스건이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평발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 혹은 걷는데 내가 예전같이 걷는 게 아니고 조금 걷는 게 달라진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발이 점점 작아진다고 느낀다든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다면 이 후경골근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발의 외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반을 일으키는 근육은요, 비골근들입니다. 장비골근과 단비골근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내측은 30에서 40도였다면 외측은 15에서 25도입니다. 외측의 이동은 내측보다 각도가 크지 않은데요. 그래서 내측보다 외측으로의 이동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 내측으로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이 외측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다리를 삐끗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삐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만 가면 삐끗삐고 삐끗삐고 이러시는 분들은 외측의 약화로 인한 삐끗입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비골근은요, 여기 비골두 아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엄지발가락, 발바닥까지 이렇게 오는데요.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하면 다리가 이렇게 당겨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걸 발의 외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다리를 편안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느낌만 있다면 이것은 1단계입니다. 발목은 들려지지 않지만 여기를 만져보시면 발이 올려가려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느낌이 있다면 1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2단계로 가볼 텐데요. 다리를 스스로 들어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은 2단계입니다. 이때 엄지는 아래로 내려가고 새끼발가락은 위쪽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발의 외반의 동작은 다리를 편안하게 상태에서 15에서 25도를 들어 올리실 수 있다면 이것은 2단계입니다. 엄지발가락은 아래로, 새끼발가락은 위로 들어 올리도록 위로 올려주세요. 발목의 주름은 새끼발가락 쪽으로만 주름이 져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서요. 3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중력을 이기고 새끼발가락은 들고 엄지발가락은 아래로 밀면서 다리를 외반시켜 줍니다.
15에서 25도를 올리실 수 있다면 3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4, 5단계로 가보실 텐데요. 우리가 다리를 외반의 반대 방향으로 눌러줬을 때도 그 힘을 이기고 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면 이번에도 20초 버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초를 버티셨다면 우리는 4, 5단계입니다. 20초를 버티기 어려우셨다면 우리 비골근에 힘이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나의 비골근의 근력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강사님 근력은 있는 것 같은데 자주 삉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비골근, 특히 우리 발목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한 근육 한 근육의 파워보다는 근육과 근육 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깨진 발목은요, 힘과 상관없이 약한 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골근의 비율은요, 우리 종아리가 이렇게 탁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비복근이 10이라면요, 장비골근은 1입니다. 10대 1의 비율이 잘 맞춰져 있을 때는 약한 발목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뒷종아리 근육은 파워가 센데 비골근은 상대적으로 약하신 분들은 발목이 약할 수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뒷종아리 근육은 풀어주시고 우리 비골근의 힘은 키워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비골근 간에도 비율이 존재하는데요. 장비골근이 2면 단비골근은 1입니다. 1대2의 힘이 존재할 때 균형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목 강화 시켜봐야 되겠죠? 우리 비골근들은요, 이제 익숙치 않은 사람이 쪼그려 앉은 도시 농부들이 처음에 많이 불편해하기도 하는데요. 다리가 너무나 압박을 당해서 비골신경이 눌려서 다리 저림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꼬신다든지 아니면 신발이 쪼이는 신발을 신으셨다든지 익숙치 않은데 쪼그려서 무엇을 하셨다든지 하신 뒤에 다리의 저림 증상이라든지 다리가 무력감이 드신다면 반드시 이 근육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회복시켜 볼까요? 우리 비골두, 이 동그란 뼈가 너무 튀어나와 있다면 후경골근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비골근을 기준으로 이렇게 비골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따라서 이 뼈를 만지면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비골근들이 있습니다. 비골근의 약화로 인해서 뭉침이 발생했다면 통증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비골뼈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한 마디 정도 내려오셨을 때 통증이 있으실 거예요. 뭉침이 있다면 꾹 눌러줍니다. 통증이 없어지면 스르륵 밀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아래쪽 또 복숭아뼈 위에서 우리 그 손 하나 정도 위에서 통증이 많이 뭉쳐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내려가다가 뭉친 통증이 있으시다면 거기서도 잠시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사라졌다면 쓱 내려오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비골근들을 잘 풀어주셨다면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비복근 10일 때 비골근은 1이라고 했습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도 우리의 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를 바르게 하신 상태에서 발목을 움직여 주세요. 이때 발가락이 먼저 움직이면 발목의 움직임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발가락에 힘을 빼시고 뒤꿈치를 최대한 밀어서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발목 전체를 올려주세요. 새끼발가락 쪽이 엄지발가락 쪽으로만 올라가지 않도록 새끼발가락도 같이 올라가도록 신경 써서 올려줍니다. 내려주시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신다면 우리의 이 비골근들이 훨씬 더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위로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시고 뒤 종아리가 당긴다면 종아리 스트레칭과 우리 비골근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반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아래로 편안하게 휴식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아래로 휴식해 주세요. 항상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종아리 뒤쪽 근육 비복근과 우리 여기 옆쪽 근육 비골근의 균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엄지 쪽으로 올리시는 게 아니고 발목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비골근의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면서요. 동작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활동을 해볼 텐데요. 발목을 들어 올릴 때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최대한 올려주시고요. 아래로 내릴 때도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다시 한번 위로 올릴 때도 천천히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릴 때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일 때 우리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을 느끼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릴 때도 천천히 이렇게 활동해 주시다 보면 우리의 비골근과 비복근의 균형이 잘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우리의 발목 운동에서는요,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이 10일 때 장비골근의 비율은 1이었어요. 장비골근이 2일 때 단비골근은 1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근육의 비율은 비복근의 힘이 10일 때 장비골근과 단비골근의 힘의 균형이 몇이어야 되는지 비율에 맞게 구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쉬어가는 코너이니만큼 가볍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경골근의 강화로 우리 족궁, 우리 아치도 유지하시고요. 우리 비골근의 강화로 균형을 잘 맞아서 약하지, 잘 삐지 않는 발목이 되신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이 조금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